임실 오염토양 정화업체 입주를 반대하던 주민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순회 감시 후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최대 3개 지역구가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을 포함해 전라북도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아 저금에서 고부봉기 재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올해 국가기념일이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천양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2회를) 맞는 김제 모악산 축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임실 오염토양 정화업체 입주를 반대하던 주민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순회 감시 후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주민들이 CCTV 설치 등 시설 보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신덕면에 위치한 토양 정화업체 인근에 임시 컨테이너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양 정화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오염토양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감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오염토양 반입을 감시하던 한 주민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시 활동을 벌이던 주민의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이 같은 가로등만 설치되어 있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오염토양 정화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신덕면 방범대를 해당 업체 앞으로 이전하고 순번을 정해 추야로 24시간 감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주민도 이날 감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흙 같은 거 들어오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감시를 안 하면 안 될 입장이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주야로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발 방지를 한다면은 그 군에서 좀 CCTV 같은 거라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좀 뭐 저희로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죠. 뭐 저녁에 또 근무를 쓰고 나가야 하고 들어가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위험한 점도 있고 또 그래야 어떻게 갔는지 왔는지도 서로 알 수가 있잖아요. 임실군은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업을 승인해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변경 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후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반대 투쟁을 하시다가 먼저 불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늦었지만은 더 이상의 사고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인 감시 시스템을 갖춘 무인 카메라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염토양 정화업체 입주를 반대하던 주민들은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반대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임실군도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가동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오염토양 정화업체 입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재 10개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최대 3개 지역구가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을 포함한 전라북도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은 기존 253명이던 지역구 의원의 수를 225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에 있을 총선 선거구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역구 수가 줄어들면서 선거구를 나누는 평균 인구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3만 6,563명이던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5만 4천 명으로 늘어나고 인구 상한선 역시 27만 3,129명에서 30만 6,35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선거구 확정 인구수가 늘게 된다면 현재 전라북도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현재 인구가 29만 3,201명으로 기존 기준대로라면 인구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갑과 을 두 개의 선거구로 구성됐지만 30여만 명으로 인구 상한선이 높아져 두 개 지역구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와 남원 임실 순창의 선거구는 각각 13만여 명과 14만여 명의 인구여서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에 못 미쳐 선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전라북도 선거구는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개의 의석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 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의석수가 안 된다면 전라북도 정치 소외와 현안 사업 추진력 상실, 국가 예산 확보 차질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곧 지역의 힘입니다. 그렇지라도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까지 이 수도권이 몰리게 되면 지방 경제는 퇴보하고 결국 지방 분권도 요원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창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선거구 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전라북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아 정읍에서 고부봉기 재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고부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국가기념일이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선양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깃발과 죽창을 손에 든 시민들이 관하로 걸어갑니다. 머리에는 흰 띠를 두르고 흰옷을 둘러입은 농민군입니다. 지난 1892년 고부군수 조병가부 폭정의 항거에 전봉준과 20명의 농민군이 사발통문으로 거사 계획을 결의하고 2년 뒤인 1894년 500여 명의 농민군과 함께 봉기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부읍을 점령한 농민군은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기고에서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재현 행사지만 올해는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만큼 시민들에게 뜻깊은 행사로 남았습니다. 고부봉기 행사에 바쁘신 데 오셔가지고 관련 선양 사업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또 되지 않죠. 네, 우리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오늘 오신 많이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동마을에서 출발해 말목장터까지 농민군 진군행렬 재현과 경문 낭독, 신사발통문 작성 등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또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이후 처음 열린 만큼 이평과 고부 등 6개 면민과 청소년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읍시는 황토현 전승일 국가기념행사 등을 대비해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부 봉기가 없이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될 수 없었던 것처럼 고부 봉기하고 관련된 기념 사업은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내용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동학과 관련된 다른 지자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125년 전 진행된 동학농민혁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책 적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창경찰서가 본드를 상습 흡입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드 등 유해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해 동종 전과만 20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다수인 데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회를 맞는 김제 모악산 축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모악산 축제는 모악산, 상생 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모악산의 문화와 지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제시 19개 읍면동 특산품 장터를 운영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회의 장도 함께 마련합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올해 행사는 예년에 비해 차별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스마트 기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덩달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데이터 정보가 쌓여갑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지만 여기 앉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여기 앉아있다는 정보를 구글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갖는 그걸 내 정보를 왜 얘네들이 다루지라는 그 두려움, 이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소비자 단체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은행과 통신사를 이용하고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각각의 정보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경각심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가명 정보는 절대 안전한 정보가 아니며 언제든 개인정보로 활용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구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이용 제공하는 방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 개정 못지않게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개인정보 매매 사건 사례에서 보듯 주요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여전히 인색하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 주도 규제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200만 우리나라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편리한 만큼이나 똑똑한 소비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김제시가 2019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김제시를 비롯한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 등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의 전시관과 전시포 구성, 운영 방안과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등 기본계획 보고와 조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를 계기로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종자 수출의 선발대 역할을 수행해 김제시가 종자생명 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지방재정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부서와 사업별 집행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안군은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003억 원 중 2,603억 원을 상반기 신속집행 자체 목표로 정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분야 위주로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예산에 대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이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2019년 지평선 쌀 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품질관리위원회는 지평선 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 유지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종 선정과 저장, 가공과 판매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농업인 단체와 시의원 등 모두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 내용으로는 2018년도 지평선 쌀 지원 사업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와 운영 현황에 대한 발표, 2019년도 지평선 쌀 운영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품질관리 표시제도 강화와 판매 가격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평선 쌀을 제대로 관리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 구매 욕구와 판매 증대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청소년 수련관이 오늘 3월 말부터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개강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우쿨렐레와 피아노, 방송 댄스와 같은 음악 활동과 농구와 나비골프 등 체육 활동, 바리스타와 플라워 아트 등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에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김제와 만경, 금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제 시니어 클럽 등 8개 기관 관계자와 19개 읍면동 실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2019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김제시 노인 일자리 박람회 준비 발표,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제형 노인 일자리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와 한 울타리 행복의 집 돌봄 사업, 사계절 농장 등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는 연대와 봉사를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니 꽃샘추위가 말썽입니다. 아침에 북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옷차림 두텁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새벽에 동부 내륙 곳곳에는 눈발이 날리겠는데요. 내린 비와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럽겠고요. 가시거리도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선선했던 날씨는 다음 주 오후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이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대 3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도, 강원과 충남 영하 1도 등으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원, 전남 13도, 충남과 경남 15도 등이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